네, 안녕하세요. 롯데글로벌 로지스틱 정현택입니다. 오늘 고비즈 코리아 온라인 수출 애로해소 센터에서는 국가별 면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셀링을 하실 때 DDP 조건, 즉 수취인 국가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시거나 또는 아마존 FBA 판매할 상품을 입고하실 경우 아마존은 수입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DDP로 발송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각 국가별로 면세 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판매 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여 큰 낭패를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면세 한도와 통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밖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구매 시장이 가장 큰 곳은 중국과 미국입니다. 물론 중국이 인구 면에서나 구매력 면에서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까다로운 통관 규정과 정치, 사회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규정이 자주 변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시장 규모도 크지만 면세한도도 800불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민자의 나라답게 다양한 구매 수요가 공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미국 통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CBP라고 불리는 한국으로 치면 관세청에서 통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머셜 인보이스 밸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800불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식품이나 의약품 등 FDA 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식 통관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800불 이상 2,500불 미만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인포멀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간이 통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구간이며 특히 IOR이라고 불리는 수입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EIN이나 SSN 등의 한국으로 치면 주민번호 이런 사회보장 번호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 IOR이 없는 경우에는 IOR을 대행하는 물류사들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예정이라면 미국의 경우에는 Foreign IOR이라는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 CAIN이라는 넘버를 여러분들의 한국 사업자 계정으로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자주 미국으로 화물을 발송하실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는 2,500불이 안 되더라도 간이 통관은 불가능하고 정식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500불을 초과하는 제품인 경우에 포멀 클리어런스, 즉 정식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부가세, 세금 발생은 물론 MPF라는 머천다이즈 프로세싱 피로서 물품 취급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신고 금액의 0.346%가 적용되며 최소 25불에서 최대 485불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단 한미 FTA 등 협정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관세는 물론 해당 MPF 비용까지도 면제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드나 POA 등과 같은 서류도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의 통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VAT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도 22유로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언더밸류 등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고심 끝에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부가세 면제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 통관 제도 자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정식 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셔야 불이익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15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15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시 관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 EU FTA를 체결하고 있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FTA 원산지 협정 문구만 기재하신다면 관세는 면제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굉장히 부가세율이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보통 한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는 10%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 이상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 22에서 23%까지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유럽권 글로벌 셀러분들이 판매 경쟁력을 유럽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유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VAT 신고와 세금 지불을 간단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IOSS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 상품 통관에 IOSS 제도를 의무화하였는데요. 이에 EU 이외 국가의 판매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IOSS 번호를 전자문서 형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온라인 수출 기업이 주로 판매하는 국가들의 면세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결정세액이 50위안 미만인 경우에 면제입니다. 결정세액이라고 하면 제품에 따라서 보통 13%에서 25% 등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5만원짜리 상품인 경우 13%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고 이 13%가 50위안 미만인 경우에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16,666엔 미만인 경우에 면세가 가능하고 다만 패션이나 의류, 그리고 가죽 제품에 대해서는 이 밸류 내에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부가세율이 10% 수준입니다. 최근 전쟁으로 러시아 쪽은 판매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실 텐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권이지만 관부가세 면제 금액이 한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0유로까지 관부가세 면제를 하고 있으며 30kg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5피스 미만인 경우에만 관세 면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6개 보낸 경우에 200유로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또한 홍콩이나 마카오는 자유무역항으로서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입니다. 밸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주류나 담배 등과 같은 제품들은 사치세 등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 대만의 경우에는 타이완 달러 2,000 미만, 싱가포르는 400 싱가포르 달러 미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500 미만 정도로 관부가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호주 등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최신 규정으로 업데이트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규정을 글로벌 셀링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국가별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